아주 오랜만입니다. 작년 2015년 8월부터 해서 한 달 정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만, 2017 대통령 만들기 라는 주제로 9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내보냈죠. 이제 그 주제에 관한 우리 이야기가 아주 이제 핍진하게, 절실하게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으로 보면 4월 13일 2016 4.13 국회의원 총선거가 당면 과제인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지난번에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총선에 관해서는 총체적인 희망을 걸 수가 없습니다. 걸어서는 안 됩니다. 역시 우리 제목, 주제에 걸맞게 2017 내년 대통령 만들기가 우리의 중심 관심사입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지금은 이름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반쪽은 국민의 당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창당은 안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나가 있죠. 그렇게 보면 거대 야당은 일단 일견평등하게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자의 편에서는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진영을 갖추고자 한다 하는 걸로 되어 있죠. 물론 엄밀히 말하자면 과학적으로, 사실 난 과학을 믿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말한다면, 정확히 말한다면, 실패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한다면, 일단 양자는, 즉 지금의 더불어민주당과 준비 중에 있는 국민의당은 평등하죠. 물론 사실은 실질적인 판단을 하자면 양자는 똑같은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여간 우리의, 적어도 말하고 있는 나 자신의 집중적 관심 주제는 2017 대통령 선거이지 2016의 국회의원 총선거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당들의 동향이 2017 행사와 결국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전연하지 않을 수는 없죠. 하여간 지금 우리 주제는 2017 대통령 만들기입니다. 이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바닥에 있는 실질적 의미로 보자면 이 나라를 제대로 살리기입니다. 여기서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이건 더욱더 정권은 아닙니다. 정권은 대충 한 5년 단위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정부는 주어진 기간 동안에 국가 권력 기구를
공식적으로 운영할 자격을 갖춘 주체라는 이야기죠. 나라라는 말은 다른 데서 이야기했겠죠. 그냥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정도의 뜻입니다. 물론 사람이 사는 곳은 조그만 동네, 마을에서부터 지구의 수준까지 아주 많은 이 수준의 다양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조선이라고 하는 한민족의 역사로 봤을 때 최초의 이름이었던 조선이라는 것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사회, 인간 공동체의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그리고 큼지막한 단위의 형태라는 정도의 뜻입니다. 여긴 더 이상 복잡한 분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우리 사회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길, 이 비교적 큰 주제를 놓고 봤을 때 그걸 아주 작게 쪼개고 쪼갰을 때 그 중에 나타나는 집중적인 한 주제, 작은 주제가 2017 대통령 만들기라는 것입니다. 이건 물론 매우 작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매우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훨씬 더 큰 주제를 현실적으로는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변수입니다. 결정력을 갖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라고 하는 새로운 문명 단계에 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피나게 노력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집단이 있죠.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일반 여론이나 특히 신문 눌러볼 때에는 테러 집단이라고 보통 명명되는 IS, 이슬람이 죄송합니다.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급격한 변화를 단시간 안에 이룩함으로 해서 우리 사회를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는 혁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IS에서 보듯이 그들의 주관적인 주체적인 의지로 보면 과장히 말하면 거룩하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72억을 헤아리는 인류의 일상적인 삶으로 보면 오히려 골칫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죠. 지금 우리 시대는 혁명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당면 과제인 대한민국 사회를 제대로 만들기라고 하는 것, 그 마찬가지입니다. 혁명, 급격한 변화로 정상적인 사회를, 인간다운 삶을 일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체제, 정치체제, 국가체제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더 좁게 말하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룩할 수 있는 세상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작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룩할 수 있는 방식 매우 좁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우리 사회를, 우리 나라를 제대로 살릴 수 있기 위해서 가능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 통로가 무엇이냐? 선거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 그것을 통해서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을 토대로 넓혀서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나라를, 그리고 나아가서 인류 사회를 보다 바람직한 형태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좁게 말해서 201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정당 출신 또는 어떤 집단 출신 또는 어떤 한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근의 동향을 보기로 하죠. 최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거기서 현재 갈려나가 있는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을 밀어내고 내년에 정권을 되찾는다 또는 탈취한다 라고 할 때 그 주체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정당들이 건설되고 사라지고 또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당명을 바꾸고 하는 식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단일한 이름으로 가장 오래 존속한 정당이 어딘지 아십니까? 민주공화당입니다. 김종필이가 만든 공화당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 토막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2시간 동안에 이야기할 내용 중에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할 텐데요. 그 이름들을 지칭할 때 직함이나 씨나 님이나 이러한 전미사를 붙이지 않겠습니다. 원래 커다란 인물들은, 그리고 위대한 인물들은 대중이 부를 때에는 씨나 님이나 이런 걸 붙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세종대왕 씨라고 합니까? 이순신 씨라고 합니까? 단군님이라고 합니까? 거룩한 임금들도 광개토 대왕이나 동명성왕 같은 인물들도 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박근혜나 그런 김무성이나 문재인이나 안철수나 이런 많은 이름, 이것들이 모두 평등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중의 관점에서 부를 때에는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존칭을 붙이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게 이상하다, 말씨가 건방지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 주기를 바랍니다. 잠깐 토막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정당들이 명멸해왔고 갔는데요. 사실 말이죠. 가령 자유당, 민주당, 공화당, 사회당, 민중당, 아직은 없었지만 가령 민족당, 평화당, 또 뭐 있었지만 통일당, 가령 이런 이름들이라면 아무리 낮춰 잡아도 30년, 50년 정도는 지속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매우 모범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민주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 있는 정당들은요, 그 이름이 100년, 200년 됐습니다. 가령 민주사회당, 사회민주당, 사회당, 공산당, 이 이름들이 엄밀히 말하면 거기에 고유한 내용을 담아야 하겠죠. 그러나 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정치학에서 말할 땐 민주사회당이 사회민주당보다 더 우파이고, 사회민주당은 사회당보다 더 우파이고, 사회당은 공산당보다 더 우파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러시아의 공산당보다가 중국 공산당보다가 독일의 민주사회당, 심지어 기독교 민주당 같은 정당이 더 보수적이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정당의 이름은 그대로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정세, 전국의 변화에 따라 내용을 새롭게 바꿔가서 혁신하면 되는 것이지 그때마다 당명을 바꾸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적어도 통일될 때까지, 그리고 사실은 바람직하게는 통일이 된 이후에까지도 100년 동안 유지되는 그런 이름의 정당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생겨나야 합니다. 앞으로 5년 안에 그러한 정당이 생겨나기를 나는 희망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죠. 뭐 그런 게 생겨날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조선일보라는 대한민국에서 발행되는 최고 부수를 자랑하는 신문이 있죠. 뭐 한국일보 같은 것도 물론 있습니다. 한겨레라는 신문도 있죠. 가령 결해당, 민족당, 고려당, 조선당, 민중당, 사회당 점잖고 다 의미가 있는 듬직한 이름들입니다. 그런 이름의 정당이 앞으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과 같은 얄팍하고 일시적인, 곧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미 5년 뒤면은 아무리 오래 가도 5년 뒤면 당명을 바꾸겠습니다 라는 걸 기약한 듯이 보이는 이런 것을 벗어난 정당이, 묵직한 정당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 사실 매우 갑갑하고 어떻게 보면 한심하고 캄캄하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세 사람의 대통령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나름대로 그 이전에 엄혹했던 암흑의 시대를 조금씩 벗어났습니다. 외세 의존 정권,
독재 정권, 민족 배신 정권, 이런 정권들이 아니라 그래도 민주와 진보와 통일을 지향하는 그 세 가지의 중요한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조금씩 다가갔고 조금씩 갑갑한 틀을 열어갔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 이후 이제 9년입니다. 8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 말하자면 잃어버린 10년입니다. 이 잃어버린 10년, 정상적인 민족사의 진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민주와 진보와 평화와 통일을 향해 조금씩 가침을 허물고 조금씩이라도 전진해갔던 그 세월을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그 조그마한 단초를 내년에는 열어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있을 총선거, 국회의원 총선거죠. 여기에는 사실 우리 솔직합시다. 희망을 걸 수 없습니다. 걸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금 문재인의 더불어민주당이나 가령 안철수의 국민의당이나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죠. 그러나 이 두 정당은 한 가지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이 진영이 아무리 새로운 이름을,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하고 나름대로 당헌 당규를 바꾸고 내부 소통을 좀 더 넓히고 국민들에게 하소연하는 방식을 좀 더 산뜻하게 설득력 있게 개혁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선거 결과는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둘이 지금 이제 석 달도 사실은 덜 남았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다시 임시 통합, 연대, 연합을 해서 약간씩 득표력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사실상 가령 말이죠. 160석, 170석 합쳐서 과반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얻을 수가 없고 얻어도 무의미하다. 아니 큰 의미는 없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총선까지는요. 지금 이러한 행태를 볼 때에는 통합은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고 바람직하지조차 않습니다. 그냥 갈갈이 찢어진 채로 그냥 총선에 나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바람직합니다. 둘이 합쳐 80석이어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가령 정의당이 서너 석을 얻는다. 고쳐서 야당이 다 합쳐서 100석 가까이라도 얻으면 물론 많이 얻는 것이 될 겁니다. 원칙에 따라서 뚜렷한 가치가 공유되는 데 기반해서 가 아니라면 의석이 150석 된다. 160석이 된다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성격이 다릅니다. 지역별 중심 이슈가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 선거 단위별 지역마다 유권자들의 성향이, 관심이, 가치의식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각자 서로 다른 입맛, 기질에 따라서 거기에 가장 걸맞는 인물들이 정당이 선택이 되겠죠. 그러나 대통령 선거는 다릅니다. 어디에 공항이 어디로 이전한다. 어디에 재래시장이 얼마나 더 육성된다. 이런 거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어떤 산업단지가 어떤 지역으로 유치된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자잘구레한 이슈가 됩니다. 대통령 선거는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이 민족이 어떤 미래를 비교적 가까운 시일라인 안에 개척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비교적 큰 주제가 문제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서로 관심과 가치를 달리 가진 시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폭이나 이 수준이 훨씬 커집니다. 대통령은 한 개인에 불과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으로서 매우 큰 기관입니다. 작지만 큰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인물을, 어떤 가치관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을 선출해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9번을 사실 이야기해왔지만 내 나름대로 지킨 하나의 원칙이 있죠. 지금까지 구체적인 개인 이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집단 출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요. 목전에 닥친 중요한 행사가 국회의원 선거이지만 거기서는 가령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뭐 일단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각자 내키는 대로 투표하시면 됩니다. 해버리시라고. 그러나 적어도 대통령 선거에서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바꿔보죠. 도대체 빙빙 돌리지 말고 원칙만 애매하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느냐, 저는 될 수 있느냐, 그걸 말해봐라.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들로 보면요, 아마 지금 가령 오늘 내일 한다면 대충 그럴 것입니다. 첫 번째 아마 문재인일 것이고, 두 번째 안철수일 것이고, 세 번째 김무성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 네 번째 박원순이 될 것이고, 뭐 이렇게 등등 나가겠죠. 그리고 가령 남경필이나 원희룡 같은 사람들도 들어갈 것이고요. 그런데 나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지금 거론된 6, 7사람, 이 누가 될 것이냐? 물론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렇게 봅니다.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 된다? 라는 것하고 내년 이후, 그러니까 2017년 12월의 대통령 선거 이후에
2018년 2월 대충 20며칠부터 시작할 새로운 정권 이후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문재인, 안철수, 김무성, 박원순 이 사람들 중에 누가 또는 뭐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되게 어려울 겁니다. 새누리당에도 많은 대통령 꿈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1년 넘어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양당 내의 그리고 상호 간의 역동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출렁거리고 바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 말고 누가 있냐? 그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로 보면 물론 여론조사에 따르기로 한다면 일단 가장 바람직한 것이 문재인이라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안철수이고 김무성이고 박원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좀 더 멀리 좀 더 높이서 보자 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진짜 바람직한 대통령감이냐? 그리고 지금 3천만이 훨씬 넘는 유권자 시민 대중이 볼 때 정말 흔쾌하게 가령 1,500만 정도라도 합의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통령감이 있냐? 없죠. 없는데 우리는 이들 속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매우 갑갑한 조건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헌법 질서가 그러하고 최근 작게는 2년, 길게는 한 20년간의 정치 과정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틀을 바꿔내야 합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이런 정당들이 내세우는 후보들 가운데 하나를 찍어야 한다. 그걸 벗어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키우고 있고 그들이 내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너도 명의 후보들 내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한 좀 더 바람직한, 좀 더 내일의 민족사를 밝은 데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발굴해내고 그들을 후보로 내세우고 물론 그들 중에 하나이죠. 한 명을 당선시킬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틀은 정당들의 연합으로 안 됩니다. 민주, 평화, 환경, 통일을 이룩하고자 하는 많은 단체들, 이 총연합한다, 심지어 통합한다 라고 해서 하나의 인물을 내세운다.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시민 각자가, 각 개인이 주권의 5천만 분의 1을 각자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 일반이 어떤 정당에 소속되어 있거나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입장을 벗어나서 헌법이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주권자의 자격으로서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서 대통령감을 만들어내고 내세우고 당선시켜야 합니다. 물론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또 어쩌면 뭐 그보다 약하겠지만 국민의당이나 이쪽에서 내세우는 인물들을 완전히 제끼고 또는 이들의 정당의 역동을 완전히 무시하고 완전히 새로운 정당을 만들거나 정당과는 무관한 한 개인의 후보를 만들어내서 대통령에 당선시킨다. 불가능하긴 할 겁니다. 그럼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 그 정당들이, 오막조막한 요 조그만 정당들이 자신들의 집권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 아주 좁은 눈으로, 짧은 안목으로 달려가는 움직임을 반성할 수 있게 하는 범국민적 시민운동이 펼쳐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누가 어떤 칼럼을 썼습니다. 정치의 대지각 변동이 필요하다. 단순히 인물을 영입한다. 젊은 피를 수혈한다. 이런 걸로 경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젊은 일꾼들을 발굴하는 건 중요하죠. 그 새 얼굴들을 단지 끌어내서 지역구의 후보로 내세운다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경제, 복지, 통일, 교육, 보건, 다양한 영역, 분야에 걸친 새로운 정책들을 끊임없이 그 인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국민들에게 펼쳐내고 그때마다 그 정책들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것이 누적돼서 정책 정당으로 다시 태어난다.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나는 일단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물론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매우 급합니다. 여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내는 단초가 되는 매우 작은 제도권의 행사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만드는 겁니다. 가장 바람직한 대통령 후보,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있으면서 바람직한 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게 누가 있냐? 이제 구체적인 인물들을 이름을 거론해 봅시다. 이건 예컨대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 중에 하나가 꼭 돼야 한다는 뜻은 아니죠. 가능성은 많겠지만 문재인, 안철수, 김무성, 박원순 만이 아니라 그보다 좀 더 국민들의 눈에 볼 때 귀엽고 그래도 좀 덜 마음에 덜 들고 그러니까 마음에 덜 드는 것이 조금 더 약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기 도지사를 하고 있는 안희정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일기이지만 아마 이게 난 당선되리라고 봅니다만 이재명 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비슷하게 여러 번 실패할 줄 알면서 끊임없이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노력해온 가령 김부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는 매우 갑갑한
처지에 놓여 있지만 안기부 국정원이 온갖 수단, 도구를 동원해서 부패 부정의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먼지를 털어보려고 그렇게 노력했으나 전혀 잡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 둘이 있죠. 박원순과 김상곤입니다. 김상곤은 상대적으로 이제 새로운 인물이죠. 그리고 또 있죠. 나이는 비슷하지만 경력으로 볼 때 조금 더 늙은 사람으로 손학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떤 식으로 보면 한물씩 가버렸지만은 정동영이 있고 또 새롭게 안철수와 손을 잡을 수도 있는 몸짓을 보이고 있는 천정배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모두 실질적으로 다 대통령감이냐? 물론 감이죠. 그러나 바람직하다는 점과 될 수 있다. 현재 유권자와 내년 말에 유권자가 될 투표권자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깜냥을 가진 인물들이냐 할 때 여기 모두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가령요, 매우 바람직한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201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바로 당선 가능성에 접근할 인물이 아닌 사람들이 여기에 꽤 있다고 나는 봅니다. 가령 안희정이나 김부겸이나 어쩌면 아마 이재명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현재의 헌법 제도가, 질서가,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때에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매우 유력한, 매우 강력한 후보가 되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들도 바로 내년에 유력한 후보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계는, 정치란 김대중이 말한 것처럼 생물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돌발 변수가 생겨날지 모르고 거기에서 어떤 유력한 인물이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예컨대 정동영 같은 사람, 사실상 솔직히 봅시다. 이미 쓰레기통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시 등장할 그런 변수는 난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떠오를 수 있을 정도의 변화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남경필, 원희룡, 이희정, 이런 젊은 사람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늙었다고 해서 자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막 열심히 떠오르고 있는 사람이 있죠. 반기문이라고. 그게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가능성은 높은 사람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정당들로 볼 때에는요, 지금 새누리당이 상대적으로
매스컴의 주목을 덜 받고 있습니다만, 언제 여러분이 이걸 들을지 모르기 때문에 날짜를 이야기합시다. 오늘이 2016년 1월 21일입니다. 이 시점에서 주로 주목받는 대통령감들은 아무래도 주로 야당 쪽에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그 당들을 개혁하고자 현재 노력하고 있는데, 그 기수들이 누굽니까? 앞장서 있는 것은 문재인이고 안철수이긴 하지만, 그리고 김세균 같은 진보 정당의 대표도 보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개혁을 이끌고 있는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고자 하는 주요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로 보면 윤여준, 김용인, 한상진 이런 사람들입니다. 김세균은 한상진보다 2년 아래입니다만, 그러니까 70대, 80대 육박하는 70대의 사람들, 그리고 70이 조금 덜 된 60대 후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스스로 나서거나 남들이 추대할 진짜 대통령감들은 아니죠. 그러나 정당 개혁의 중심 기수 얼굴이 70대 아닙니까? 평균은 70한 3, 4세 됩니다. 그렇게 볼 때에 나이가 많다고 해서 대통령 주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대중? 그 생년월일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1997년에 당선됐을 때, 그때 나이가 얼마냐? 76, 7 정도 됐을 때입니다. 앞으로 물론 40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 기대가 되고 또 바람직하기도 합니다만,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40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은 적어도 2027년 이후일 겁니다. 그 이전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난 확신하는데요. 물론 나오면 좋지만, 그러한 시대가 제대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우리 현실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패하지 않았고, 부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고, 부정과 부패의 덩어리 집단과의 연계가 가장 적고, 그리고 반동 세력, 군부 세력, 이런 집단으로부터 거부감도 적고, 다수 국민들이 볼 때 양심적이나 능력이 없다거나, 참신한데 불안하다거나, 이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중에서 우리는 대통령감을 골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 중요한 인물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김무성, 좀 더 나가면 남경필, 원희룡, 그런 김상곤, 손학규, 이런 인물들을 우리는 주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물론 돌발적으로 나타날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체로 이 범위보다 바깥에 있으리라고 난 일단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둘 더 보태자면 아마 안희정과 이재명이 들어가겠지만, 여기서 오늘 일단 70대에서부터 50대까지 안정적이면서 참신한 사람, 참신하면서도 안정적인 사람, 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내년 12월 이전까지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그 기회를 갖도록 그리고 그 마당들을 넓혀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사실 대통령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권자는 시민, 국민 일반이죠.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그 대통령이 진정한 심부름꾼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갑갑한 세월에 최소한의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주권자로서 주권자다운 실천의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강아지들 노름판이지 지륵탕 개싸움이지 라고 내버려 두면 우리는 끊임없이 지륵탕이 아니라 똥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만큼은 각자 유념하고 심각한 희생, 손실 이런 거를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정도의 다짐 속에서 조그만 노력들을 쌓아서 큰 힘을 만들어 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여기서 이야기를 한 토막 끝내고요. 다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 보태도록 하죠. 일단 여기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